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절연체라는 게 있습니다. 절연체는 저항값이 굉장히 큰 물질을 절연체라고 부릅니다. 이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선 내에서는 전류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제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도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도선을 다른 모듈이나 다른 부품하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류가 현재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다른 금속이나 다른 부품에 닿았을 때 그 금속이나 부품에 고장을 반드시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통하고 있는 그 도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격리시켜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절연체라고 합니다. 절연체를 쉽게 말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학적으로 말할 때 대단히 큰 저항값을 갖는 물질이다. 저항값이 대단히 크니까 전류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선의 피복 같은 경우도 절연체입니다. 또 전류가 통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절연장갑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절연체의 종류는 공기도 될 수 있고 진공도 될 수 있고 고무, 종이, 그다음에 사기, 세라믹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또는 이제 합성수지, 플라스틱.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지 않는 저항값이 상당히 큰 그런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체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절연체를 갖다가 유전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체는 도체가 여러 개 가진 있을 때, 도체가 또 이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다른 물질과 혼재되어 있을 때 이것들을 분리해서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게 전류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연체를 사용을 합니다. 절연체는 우리가 전기전자 제품을, 전기전자 모듈, 전기전자 부품을 다룰 때 절연체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내에서도 이 절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급발진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명확하게 구분 안 되고 있죠. 명확하게 구분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추정을 하는 것이 어떤 전기전자 어떤 필드가 전기전자의 어떤 전기전자장이 형성되어서 그것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기전자장을 철저하게 차단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한때는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한때는 자동차 급발진이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자동차 내에 어떤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자동차의 구동 역할을 하는 어떤 컴퓨터라든지 다른 전자제품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과학적으로 또 법적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명확하게 규명은 이거다라고 결론은 내리지 않은 걸로 만약에 그런 원인이 규명이 됐으면 손해배상이 따른다든지 이런 것이 따르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 보면 명확하게는 규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이제 활선 상태라고 합니다. 활선 상태.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걸 갖다가 활선 상태다. 그 도체 내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특정 그 물체가 현재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만져서 확인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선 감지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작업자들은 고압의 전기를 다루는 작업자들은 활선 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 금속과 또는 저 도선에 현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그런 활선 감지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기를 다룰 때 반드시 이제 중요한 것은 전기가 흘러가는 길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전류가 잘 흘러가야 되는 거죠. 전류가 잘 흘러가야 되고 전기가 가는 길이 잘 확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항이 적고 그래야 됩니다. 아울러서 또 전기가 가는 길이 잘 차단이 돼야 됩니다. 그 전류가 흐르는 것을 뭐 사람이 짚거나 동물이 짚으면 그 감전사고가 나는 거죠. 또 그렇게 함부로 그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 회로를 이렇게 만져서 하면 이제 오작동이 나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을 화장실에 뭐 빠뜨렸다, 물에 빠뜨렸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전기 회로가 망가지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스위치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전자 회로는 수많은 스위치들의 조합인데 그 전류가 흘러가야 될 곳을 이제 그 물이 들어가면 그래서 물이 이제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지 말아야 될 곳을 흘러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전기 회로가 망가지는 거죠. 어쨌든 전류가 잘 통하게 하는 것과 전류가 통하지 않게 하는 것, 이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전압의 경우는 전류가 잘 흘러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전기 에너지가 잘 보존되어서 전기 에너지가 뭐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든지 또는 전기 에너지가 또는 뭐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든지 전기 에너지가 잘 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잘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고전압인 경우는 이게 고전압인 경우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축. 뭐 요즘은 우리 뭐 천안에 보니까 옛날에 강아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강아지가 뭐 천안에 뭐 몇 마리 있다 그랬어요. 뭐 그런 강아지가 그 전선에 감선돼서 죽으면 그 물질비가 크잖아요.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를 인축이라 그래요. 사람과 어떤 가축, 인축의 이 감전을 이제 막아야 된다. 두 번째로 화재 사고가 각종 화재 사고의 원인에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것이 이제 전기입니다. 전압이 높은 이제 전기 같은 경우. 그래서 각종 화재, 폭발 그리고 감전 이러한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또 보호해야 된다. 그러려면 막아야 되는 거죠. 전류가 가는 길로만 가야 되고 다른 루트로는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는 전류가 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저항 없이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그 가는 길로만 전기가 가야 되고 다른 길로는 가면 안 된다. 저전압인 경우, 아주 소전압인 경우, 만져도 뭐 이게 감전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작은 건전지를 갖다가 뭐 혀를 대고 해도 뭐 짜릿한 걸 느끼지만 사람이 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소전압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그 소전압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전자 회로들이 있습니다. 전자 부품들. 그런 경우는 이 전류가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곳에 전류가 통하면 그 비싼 기계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원래 기능을 못 한다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흘러가는 것과 또 이 전류를 잘 분리하고 차단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동차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그럴 때 마찬가지로 배선이 전기를 잘 공급하는 그런 배선이 돼야 되고 또 다른 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절연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연체에다가 억지로 굉장히 높은 전압을 인가하면 그것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전류가 흘러버려요. 그래서 파괴될 정도로의 높은 전압, 그런 전압을 이제 갖다 댔을 때 그걸 견디는 거, 그걸 갖다 절연 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연 강도가 높을수록 좋은 절연체입니다. 이건 물질에 따라서 이제 진공이라든지 또 유리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절연 강도를 표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강의 자료를 보고 참조하시고요. 절연체의 절연 파괴 전압은 어떤가? 보통 전력 고압선이죠. 전력 전송선은 100만 볼트까지 파괴되지 않고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 전송선을 이루는 두 도체 사이의 관계, 요건 뭐냐면 고압의 전선들이 서로 이제 일정한 거리를 떨어뜨리고 있어도 그것이 너무 가까우면 불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이 두 도체의 간격이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거리 이상으로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죠. 4.17피트 이상 떨어뜨려 놔야 된다. 고압선과 고압선은 서로 거리를 4.1피트 이상 거리를 이격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원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를 방전하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양쪽을 도선 등의 도체로 연결해서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면 전원체가 방전된다. 브루시 방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고압을 걸어준 끝이 뾰족한 그 도선을 전원체에 가까이 하면 공기 분자가 이온화돼 가지고 전원체의 전하가 주위 공기를 통해서 방전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빨간 불꽃이 발생하는 코로나 현상이 나오고요. 불꽃 반응, 스파크를, 그죠? 전원체가 파괴되는 순간에 전원체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불꽃이 발생하고 불꽃 방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선과 커넥터의 고장 진단. 그래서 전자장치에서 흔히 일어나는 고장은 뭐냐? 도선이라든지 커넥터라든지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또 보통 이제 그 연결 부위는요. 연결 부위는 일반 도선과 그 절연 강도를 같거나 또는 더 높게 해줘야지 됩니다. 그 연결 부위, 뭐 테이프로 감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부위 같은 경우는 연결하지 않은 원래 쌩쌩한 전선 부분보다도 그 연결 부분을 절연 강도를 같거나 혹은 더 높게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선과 그 기판에 인쇄된 배선, 그러니까 PCB를 말하는 PCB 기판, 거기에 연결 상태는 저항계를 통해서 검사를 하면 그것이 이제 연결됐는지 끊어졌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선과 커넥터 사이의 연결 상태도 저항계로 검사할 수 있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더러워지거나 산화될 수 있습니다. 산화될 수 있고, 커넥터는 연결이 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용 플러그 커넥터 같은 경우는 도선과 플러그의 연결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도선과 플러그 그 목 이런데, 우리 아이폰 그 충전기 그거 그 피복이 막 벗겨지고 그 도선과 그 충전기 그 이연매 이런 것들이 피복이 막 터지죠. 비닐이 잘 터지는 그런 거. 요즘은 뭐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이폰이나 또 아이패드 그 충전기 그 피복이 잘 벗겨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다시 뭐 사람이 집어도 좀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큰 전기 기계라든지 그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전자 부품, 모듈 뭐 이런 같은 경우는 그런 커넥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오물이 끼어가지고 오물이 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교체를 해줍니다. 전기 제품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지, 멀티탭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도 너무 오래 사용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이제 고장이 안 났더라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그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은 노후되면 이제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재나 감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도선과 도체와 또 절연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받느라고 수고했습니다.